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밤 10시 24분 지났네요. 제가 일요일 그래도 10시 정도에는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하는 얘기는 뭐 다 똑같으니까 매일 비슷한 얘기, 같은 얘기죠. 뭐 그런 것들 계속 반복하는데 문제는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시장에서 약간 예, 차트는 조금씩 조금 다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우의 수를 접해 보는 게 그런 게 뭐 경험을 늘리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 성공할 때가 있겠지만 실패할 때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실패를 줄일 것인가 하는 기준도 새로 마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실패했다고 해서, 뭐 실망하지 마시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느냐, 아니면 그냥, 예, 실패의 무게에 눌리느냐, 예, 그것은 어느 쪽이 좋을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주말 시황인데요. 뭐 주말 시황이라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안 보던, 예, 그냥 뭐 다른 나라 시장이나 환율이나 뭐 이런 거 잠깐 보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먼저, 예, 해외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지금 자리가 여기인데요.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더 내려오면 전저점 내려오는 거죠. 이 전저점의 위치는, 네, 이 앞에 올 2월 달이죠. 예. 요 고점이 이제 트럼프가 이란 공습을 하기 직전입니다. 예. 금요일이고 그 다음 토요일 날 때렸고 예. 우리는 월요일이 휴무였기 때문에 이게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그 자리인데 뭐 그 자리나 이 자리나 요 자리나 요 자리나 뭐 비슷하고 여기서 이제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렸는데요. 예. 뭐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여기도 뚫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요런 자리 되겠습니다. 요 자리, 요 횡보 구간 안에서 가장 높았던 요 자리. 네. 5,928? 네, 5,900, 아유, 이게 조금 숫자가 불분명한데요. 저 왔다 갔다 조금 그런데. 5,930, 뭐, 대충 5,950이라고 치죠. 예. 그 자리는 이제 어떤 자리입니까? 6천이라는 천 단위가 깨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이제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예. 꼬리로 살짝 밟더라도 아 뜨거라 하고 다시 6천 안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리까지 만일에 온다면 안 오면 뭐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하락 추세를 슬금슬금 옆으로 개걸음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쓱 돌아가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는 뭐 가시권이니까 언제든지 내려올 수는 있겠죠. 예. 그다음에 뭐 여기만 끝이냐? 아니, 여기도 있죠. 다음 너무 심하면 네. 너무 심하면 이런 데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5천입니다. 5천. 네. 네. 여기까지 과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 뭐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두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서 예, 이렇게 횡보를 이어가지 못하고 시장이 좀 빠진다 싶으면 일단 요런데 5,950 정도, 그다음에 그 밑에 5,000, 네, 요런 데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정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안 내려오고 뚫고 올라가면, 아이, 그러면 뭐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짧게
예, 올라간다 치면 요 앞에 요런데 7,350 뭐 이런 정도까지 요 바로 앞에 여기 정도까지도 언제든지 튕겨서 올라갈 수도 있긴 있다. 딱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항상 그 가능성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나한테 비관적이든 나한테 아니 저 긍정적이든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상관없이 예, 양쪽으로의 범위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일본 시장 보겠습니다. 일본 시장. 왜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저기서 반등했나 싶더니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찍으러 오겠죠. 그런 데쯤 찍으면 예,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런 자리죠. 이런 자리. 심하면 뭐 그 다음 자리 여기 있고.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 예, 그렇습니다. 모양도 뭐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빨리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반등도 가능하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거고요. 어쨌든 뭐 더 떨어져야 여기 닿는 거니까 예, 내일 또 떨어질 가능성이 예, 높겠다. 뭐 일찍 떨어지고 닿고 반등하면은 뭐 예, 슬금슬금 올라갈 준비하겠죠. 네. 다우존스는 뭐 굳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우존스라는 그 전통적인 수치, 전통적인 지표 지수기 때문에 그냥 늘 보던 거라 그냥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뭐 큰 의미는 없다. 종목 수도 작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움직임도 다르죠.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른 움직임이니까 너무 다우존스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다. 차라리 뭐 S&P 500이나 뭐 이런 걸로 바꿔놓는 게 나을 텐데 일단 뭐 S&P 500의 움직임은 사실 나스닥의 움직임하고 좀 비슷하니까 또 겹치는 면도 있고 해서 그냥 놔뒀습니다. 예, 나스닥은 지금 이 자리, 예, 딱 이 자리 와 있죠. 이 자리. 예. 과연 여기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 뭐 이런 자리, 요 수평대 조금 있던 요 자리까지 저 끄트머리에서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것이냐, 뭐 요런 정도. 반등도 가능한 자리죠. 여기도 한번, 요 자리도 이렇게 돌아오더니 여기서 반등을 했죠. 근데 이 고점을 못 뚫고 여기서 횡보하더니 여기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예. 여기서 튕겨 올라가지 못하면 한 단계 더 이런 자리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24,000대 지금 이제 종가가 24,975니까 아마 한 500포인트 정도 더 내려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다. 근데 이 앞전에서처럼 여기서 또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또 요 동네, 최소한 요 동네 정도까지는 목표로 또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반등을 하지 않으면, 네, 반등을 못하면, 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 예, 추가적으로 이런 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주 심하면 뭐 이런 데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음, 네, 어느새 뭐 72,000을 갔다가 64,000까지 왔네요. 네. 우리는 9,000을 갔다가 예, 이제 더 빠져서 이 동네 오면 6,000인데 3분의 1이 그냥 예, 쭉 빠져버렸습니다. 예. 며칠이냐 이날이 6월 19일 예, 오늘이 7월 26일이니까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만에 30%가 시장 3분의 1, 33%가 날라갔습니다. 예. 예. 어쨌든 뭐 잘 극복하고 예,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외환 차트 좀 보죠. 예. 원화입니다. 원달러 환율 쭉 계속 빠지고 있죠. 여기
차트가 이 끝이 동일 기간입니다. 기간 동일이고, 이 끝이 7월 8일인데, 7월 8일부터 여기까지 얼마 빠졌죠? 저 꼭대기가 1516원, 여기가 1459원, 60원 정도 빠졌네. 예. 반면에 일본은 요 동네에서 시작을 했다가 빠지는 듯 싶었습니다. 예. 네, 빠지는 듯 싶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이때가 그때인가요? 일본에서 뭐 환율 관리한다 그랬던 그때인가요? 아, 오래 지나서 기억도 안 나네.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환율 방어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예. 환율이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국가 경쟁력이 떨어졌다거나 기업 실적이 안 좋거나 뭐 환율이 이제 그런 걸 반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기도 하지만 예, 원화 자체가 엔화나 옆에 위안화에 비해서 뭐, 통화 자체의 힘이 그 주체성이 아주 좋은 그런 통화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일본하고 뭐 좀 잘 돼가지고 일본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 환율도 내려가고 또 중국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예, 위안화가 좋아지면 우리도 환율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양쪽에 껴가지고 뭐 이런 일 많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는 길이 달라졌다. 달라졌습니다. 일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 왜 여기에 동조화될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 때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 이제 잘 나가는 나라가 그 자리를 얘네들 자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데 왜 일본 따라서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가? 그런 데 대한 회의를 갖는 것도 있겠죠. 예. 그리고 엔화 가지고는 안 되겠다. 원화로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 네. 할 수 없죠. 딱 보면 알죠. 음. 얘네는 진짜 문제가 있어서 환율이 올라가는 건데 한국은 문제가 없는데 환율이 올라갈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너무 올라왔다 이거죠. 예. 그래서 계속 7월 한 달 동안은 거의 내리막이다. 예. 일봉을 잠깐 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 밑으로 지금 내려왔죠. 그 다음에 지금 요 고점, 요 고점, 고기로 내려가고 있죠. 지난번에는 여기 닿고서 튕겼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튕겼다가도 뭐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 상승 추세를 빨리 꺾어야 되겠죠. 네, 빨리 꺾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올라가는 속도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다시 튕기더라도 쌍봉거리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뭐 이런 자리에서 받는 사람들은 늘 있으니까 뭐 튕겼다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일본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안 내려올 생각을 안 하죠. 기간이 4월 뭐 이 정도는 비슷하지요. 4월. 우리는 뭐 올랐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해서 이쪽은 아직 조짐이 없습니다. 네.
일본 경제 요새 연일 나오는데 문제가 많지요. 음, 누군가가 일본 신문에 난 걸 한번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그 28년인가? 28년 예상 27년인가? 하여간 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상 영업이익을 갖고 왔는데 요 하나하고 또 하나 이렇게 된 게 있는데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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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삼전 삼전의 영업이익률 이쪽은 일본의 100대 상장기업 전체의 영업이익률 이 비교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맨 밑에 제일 큰 덩어리가 일본의 1등 기업인 토요타. 그리고 그 위에 나머지 99개. 1대 100. 하나 가지고도 안 된다. 이게 우리나라 신문이 만든 차트가 아니고요. 일본 신문이 만든 차트라고 갖고 왔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나? 그 유튜브 보시면, 어느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일본 컨텐츠 만들고 있는 신작가라는 사람이 이 표를 갖고 왔었습니다. 신작가로 한번 검색해서 여기 몇 군데 이렇게 살펴보시면 최근 거니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는 하이닉스는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삼전 하나만. 네. 일본 100대 기업보다도 삼전 하나의 영업이익률이 훨씬 크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문제죠. 일본 경제 자체가 좀 문제입니다. 네. 뭐, 요런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환율의 현재 위치. 우리는 그동안 얘네 따라서 얘네가 오를 때 같이 동반 상승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내려오는 거지. 네. 그다음에 요거는 뭐 제가 이 investing.com을 처음에 열면은 맨날 그 인기 차트가 뜨는데요. 차트 쪽에서 인기 차트가 뜨는데 이게 뭐냐? 크루드 오일, WTI, 선물입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류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 유가가 다시 오르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걸 차트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좀 어지럽죠? 어지럽게 막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여기 딱 매수자리, 반등. 그렇죠. 요 좀만한 데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이런 좀만한 데에서는 이렇게 실패 확률도 있다. 못 올라가고, 내려오는. 근데 어쨌든 실패해도 이 자리까지는 또 온다. 이런 거죠. 여기서 실패하면은 여기서 넣으면 된다. 그렇죠. 주식도 이제 마찬가지죠. 막 올라가던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길래, 여기쯤 사도 되나? 싶어서 샀는데, 이게 못 가고, 다시 일로 와서, 한번 반등 주더니, 그냥 떨어집니다. 그럼 어디서 사냐? 여기서 사야겠죠. 이 자리에 오면. 이 자리에 샀더니, 그래도 올라주더라.
나는 여기서 반 사고 여기서 반 샀는데 여기까지 올라줬으니까 여기서 다 팔아도 난 수익이다. 이거죠. 예. 우리가 차트를 매매 활용하는 거 이제 이런 거 활용하는 겁니다. 이런 데는 뭐 안 떨어졌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고 다음에 어디서 들어갈까 찾아보는데 이런 데도 뭐 안 왔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도 안 들어가는 거고 근데 여기 왔네 그럼 여긴 들어가는 거고 이 중간에 한번 요런 게 요렇게 생겼죠 그럼 여기서 예. 제가 여기서 동그라미 쳐드린 거는 상승하던 주가가 그냥 떨어져서 그냥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여기서 안 들어가고 적어도 여기서는 들어가죠. 예. 여기서는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예. 분할 매수 1차 예. 여기가 이제 분할 매수 2차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돼도 예. 전체적으로는 수익이다.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어지럽고 막 그러면 예. 안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예. 들어가더라도 뭐가 좀 보일 때, 여기서 뭐가 보이나? 근데 여긴 잘 안 보이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요게 여기가 있네. 급등하고 여기까지 천천히 내려오는 그나마, 예. 닿은 게 이제 여기서 닿죠, 여기. 예. 이런 데서 좀 넣어볼 수 있겠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이런 정도는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1차 매수. 여기 떨어지면 여기서 2차. 숫자가 2차. 네, 여기 1차. 뭐 이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었다면 1차 넣고서 안 내려와서 기다려 봤더니 그냥 이만큼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여기 정도 왔으면 뭐 팔든지 아니면 원금만 회수하든지 나머지 그냥 시장에 던져놓고 그러면 뭐 가든지 내려오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예. 그럼 다시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은 한 단계 더 가는 겁니다. 한 단계 더 왔으니까 여기서 팔든지 네. 이런 뭐 처음 보는 차트, 잘 안 보는 차트라도 우리가 뭐 5일 차트 가지고 뭐 한 적 없죠. 예. 근데 이런 처음 보는 차트라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 매일 똑같다. 예.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이런 정도 예, 하면 되겠고요. 상승. 네, 요 자리에서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 모양 자체가 뭐 아주 강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 반등을 하는데 글쎄요. 예, 뭐 요런 자리까지는 반등할 수 있겠죠. 요 자리나 뭐 요 밑에 요런 자리 뭐 거의 다 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차트로만 보면은 반등은 반등인데 이것이 뭐 저 위에 가격을 뛰어넘으려는 반등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약해 보인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뉴스나 뭐 전쟁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보고 우리 차트만 보고 얘기하죠. 네. 그럼 코스피, 코스닥 차트 잠깐 보고 그 다음에 금요일 옵션 차트 잠깐 보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올라는 가겠는데 이게 강해 보이지는 않는다. 가는 족족 다 걸릴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수요일 날 여기서 걸리고 목요일 날 더 갈 것처럼 뭐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금요일 날 결국 빠져서 일로 다시 오는 모양새죠.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다시 여기를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목요일처럼 뭐 요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요 자리에 오게 되면은 두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요 자리에 오게 되면은 심할 것 같지는 않고요. 요 자리에 오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반등을 또 어느 정도 시작을 할지 여기처럼 이날처럼 반등을 어느 정도 시도를 할지 아니면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이런 자리 또 천을 깨려고, 예, 천을 깨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 충격이 잠깐 있을 테니까 순간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 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다시 이 자리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순간적으로는 깰 수는 있겠지만 예, 근데 글로 안 내려가고 여기 반등해서 다시 올라간다면 예, 이날 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겠다. 예, 이런 날들 예, 닫고 바로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 아니면 아예 시장에 충격을 한번 더 주려고 천까지 무너뜨리는 짓을 잠깐 했다가 바로 아 뜨거라 하고 천으로 다시 복귀하는 이런 움직임, 그런 일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다. 양쪽 다. 예. 결국 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요 동네 오면 양쪽 다 듣는 거죠. 예. 코스닥은 라인이 왜 안 거놨었나? 이게 제가 그어 놓더라도 이게 한번 나갔다 들어오거나 하면 이게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종종 제가 뭐 이거 권한지 안 권한지 코스닥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권했는지 안 권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습관적으로 거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안 권했을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코스닥도 뭐 그런 모습이죠. 예, 여기 오면은 예, 올라갈 수도 있고 한 단계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네. 야, 맨날 왜 올라가면 올라간다 그러고 내려가면 내려간다 그러지 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예 그거는 뭐 사실 뭐 주가의 흐름 당장 단기적인 흐름은 뭐 일단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어디로 갈지.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자꾸 이제 한쪽 방향만 맹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실수를 가끔은 아니 자주 하는데요. 한쪽 방향만 맹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양쪽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러면 내려가면 얼마나 갈까? 목표가 어디쯤 될까? 올라가면 얼마나 갈까? 그 목표가 얼마쯤 될까? 이런 거를 생각해 두는 거지. 어, 뭐 반드시 내려갈 거니까, 예, 반드시 내려갈 거니까, 뭐 아래쪽으로 그냥 풀베팅이야 뭐 이런 건 안 한다는 얘기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이 라인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높아 보이는 것 뿐입니다. 예. 이렇게 했다가 이날처럼 이렇게 네.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고요. 여기처럼 뭐 하루 쉴 수도 있죠. 옆으로 이제 찔끔찔끔 이렇게 횡보하면서 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하루는 예. 뭐 이런 데서 깔짝대다가 정작 여기 닿는 거는 뭐 예, 내일 안 닿고 모레 닿을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은 있지만 항상 그게 바로 다음 날이라거나 가까우니까 금방 갈 거라거나 이런 생각은 조금 접어두는 게 낫겠죠. 예. 그 올라간 김에 이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주 짜증나게. 음, 네. 그래서 네. 이런저런이 아니고 그냥 양쪽을 다 생각을 해두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쪽만 너무 보지 마시라. 네. 네. 금요일 옵션 차트. 우리 여기 다 로고 차트로 바꿔놨죠? 예, 다 바꿔놨고, 요것만 이제 월물만 그냥 보느라고 이렇게 놔뒀는데, 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목요일에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왔죠. 이런 모습. 상승이 좀 빨랐고, 하락이 좀 천천히 나와서 여기서 났다.
여기서부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1차 목표는 여기까지, 2차 목표는 저런 데까지 생각을 해두고 있는데, 여기는 못 가고, 여기서, 예, 여기까지 오더니, 그 다음엔 다시 미끄러져 내려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여기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면 되겠죠. 나머지 좀 남겨서 저기까지 가는지 기다려 보면 되겠다는 게 이제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반면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종가 무렵에서 만일 위클리를 좀 사놨으면은, 예, 아침에 아주 쫙 재밌게 올라가죠. 예. 근데, 예, 종가에 사는 것보다, 예, 요런 거 보고 요런 데서 들어갔었죠. 요런 데서 그냥, 오버할 생각으로 조금만 사두자. 그리고 사뒀더니, 예, 그냥 오후에 쭉 빠져가지고, 돈만 날렸네. 이러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올라오는 게 무섭게 올라갑니다. 이 진입가가 0.4 정도, 0.4445 요 정도였는데, 예, 저 끝에 어디까지 갑니까? 예, 2.0을 넘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5배가 조금 안 되는 거죠. 예, 놔뒀으니까 간다. 목표는, 예, 만일 금요일 아침에, 예, 우리 시가 베팅 하죠. 시가 베팅해서 요 정도 가격에서 넣어놨으면은, 일단의 목표는 여기. 일단 목표는 여기죠. 진짜 분하다. 예. 일단 목표는 1차 목표는 여기, 2차 목표는 여기. 이쯤 되겠죠. 눈에 딱딱 보이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 일단 뚫었긴 뚫었지만, 네,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망설이는 모습이 나왔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예. 그래서 뭐 여기까지 갔지만, 예, 우리 목표는 이런데, 또 이런데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적당히 이익 실현하고 좀 남겨서 여기까지 기다려 보는 겁니다. 예, 기다려 봤더니, 예, 수익 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재밌었다. 뭐, 위클리 풋옵션에서, 예, 우리가 좋아하는 가격대에 마침 왔고, 예,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아침에 시가 베팅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콜은 이게 아니고 네, 저 위에 이런 게 있었죠. 이런 녀석이 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뭐 금액만 맞추면 되죠. 뭐 얘 2개 사고 얘 하나 사면 되겠죠. 아침에 블라인드 베팅 할 때. 뭐 얘 2개를 할 거면 얘 4개 사면 되겠죠. 예. 밸런스를 맞춰 놓고 시작을 딱 했는데 뭐 이런 결과가 바로, 예, 얼마 있다가 바로 나와주고 여기서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조금 남기고, 예, 여기까지 기다려 봤고 딱 닫고서, 예, 얼마 있다 그냥 쭉쭉쭉 빠지는 거죠. 이제 주말이고,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또 멀리 있고, 예, 912 멀리 있는 녀석이니까, 예, 쭉쭉 빠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콜 가지고는 안 했냐? 장중에 콜 가지고는 안 했냐? 예, 할 일이 없죠. 콜 가지고. 아니, 뭘 만들어야 들어갈 텐데 없죠. 예, 없습니다. 여기서처럼 이런 거 정도로도 만들어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 뭐 한다? 예, 안 한다. 예, 그래서 콜은 시가 베팅 조금 해놓은 거, 요거 날라간 거 외에는 나중에 특별히 뭐 추가할 게 없었다. 네. 어쨌든 풋에서 수익을 많이 줬으니까 괜찮다. 조금 넣었어도 보십시오. 저 끝이 그냥 10배입니다. 10배. 예, 10배. 조금 넣었어도 상관없죠.
10만 원 넣어서 뭐 100만 원 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좀 비싼 녀석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갔다. 10배까지는 안 갔고, 5배, 6배 정도 갔다 이거죠. 그런 애들은. 네. 그래서 뭐 내일 제가 이런 뭐 여기서도 뭐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은 뭐 내일 하루는 횡보할 수도 있고요. 목요일처럼 이렇게 놀 수도 있고 하니까 어, 여러 가지 경우를 여러 가지가 아니고 양쪽 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도 여러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왔지만은 지저분하죠. 깔끔하게 여기서 양봉으로 쭉쭉 세워주고 큰 양봉으로 쭉쭉 세워주고 천천히 떨어진 게 아니고 예, 그냥 그저 그런 양봉으로 그냥 큰 흐름 하나만 쭉 만들어 놓고 천천히 왔기 때문에 얘도 반등엔 한계가 있는 거다. 어떤 뚫고 올라가려는 의지보다는 일단 이런 데서 매집이 끝났으니까 좀 여기까지 올리든 좀 더 올리든 어중간하게 올렸죠.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지럽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콜이 뭐 모양을 잘 만들었냐? 그렇지도 않죠. 지금 뭐 다들 휴가철 앞두고 눈치 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그래서 뭐 경우는 다 두 가지 경우가 다 있겠죠. 풋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좀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콜은 야 여기는 다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뭐 계속 예. 제가 목요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쪽이 다 지금 애매하게 목요일도 그렇죠. 목요일에 콜은 이 라인 뚫고 이제 내려와서 다시 닿았는데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서 끝났었으니까 이제 다시 일로 좀 가자. 저 위에 바라보고 못 가더라도 여기는 좀 가야 되지 않겠니? 이럴 수 있는 거고 풋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놀고 있는 게 이 하단에서 계속 놀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쯤 가려고 애를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어쨌든 금요일엔 거기까지는 못 갔다. 그러면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은 여기까지 기대를 할 수 있을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콜도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빠졌으니까 일단 이쪽으로 회귀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네,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얘도 가능성이 있고 얘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양쪽을 보시라, 양쪽을 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렇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우리는 뭐 어느 쪽으로든 빨리만 움직여주면 시장이 좀 빨리만 움직여주면 어쨌든 돈을 번다. 아래건 콜이건 푸시건 아침에 좀 빨리 움직여주면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 시장은 뭐 다우는 이렇고요. 다우는 뭐 사실 다우가 시장에 주는 신호는 심리적인 효과는 좀 줄 수 있죠. 다우가 많이 올랐네. 근데 나스닥은 떨어졌는데 그래도 다우가 빨간색이니까 좀 나스닥도 좀 버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외에는 큰 영향은 다우존스 가지고는 시장 자체에 큰 영향을
찾기는 뭐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서, 예, 일단 뭐 신뢰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나스닥이 빠졌기 때문에, 그럼 S&P를 하나 볼까요? 차트, 요거를, S&P, S&P, 어디 갔나? S&P 500. 지수 펀드네. 뭐 그냥 아무거나 하나 보겠습니다. 네. ETF 상장지수 펀드. 네. 예, 이렇죠. 뭐 나스닥이나 S&P나 비슷한데 떨어질 자리는 좀 더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니까 떨어질 자리는 좀 더 있다. 우리 시장이 월요일날 뭐 미리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도 뭐 떨어질 자리는 좀 더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장중에 주로 써먹는 것들은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이렇게 그리는 거. 또 이렇게 그렸을 때 이런 거. 뭐 그런 정도입니다. 예, 물론 반응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예, 있죠. 예. 하지만 어쨌든 네, 집어넣는 거, 그 자리에서 집어넣는 거는 습관적으로 넣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생각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실패하더라도 여기는 조금 사실 애매하긴 했죠. 네. 왜냐하면 천천히 올라가서 속도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넣어는 봤다. 네. 날리더라도 이 자리까지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날리더라도 일단 집어는 넣는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에서 이제 보완을 하면 되겠죠. 천천히 올라가서 빨리 떨어지는 애들은 여기까지 다시 올 가능성은 있는데 매수를 굳이 여기서 많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럼 조금만 하고 저 밑에 예, 뚝 떨어지면 한 반값 정도 떨어지면 이런 동네에서 또 사볼 수는 있겠죠. 여기까지만 돌아와도 일단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예. 여기서는 여기서 들어간 애들은 여기서 팔면 되겠죠. 요것만 가지고 이제부터 어디까지 가나. 여기는 가까우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거죠. 그렇게 따져도 4배 정도 나옵니다. 예. 4배 조금 안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여기서 들어갔던 게 더블 정도는 왔으니까 여기서 들어간 걸로 여기 앞에서 들어간 원금도 여기서 나오면서 회복을 하는 거죠. 원금을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자동적으로 시장에는 그냥 수익만 남아있게 되는 셈이죠. 그거 가지고 가면 되겠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나요? 여기서 100원을 넣었습니다. 100원을 넣었습니다. 예. 떨어졌는데, 난 원래 여기서 많이 넣을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요 한 절반 정도 되는 가격 정도 오면 여기서 100원을 더 넣을 거야.
이렇게 계획을 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게 여기서 팔았더니 2배가 됐어요. 그럼 200원이 된 거죠. 얘는 그냥 남아있죠. 100원이 된 거죠. 100원 다시 50원 됐다가 100원 된 거죠. 그러면 나는 이 200원을 회수를 할 거야. 여기서 들어가서 얘가 200원이 됐으니까 얘는 회수를 할 거야. 그럼 이 시장에는 100원만 남죠. 나는 초기 투자 비용이 총 200원인데 이미 시장에서 200원을 뺐습니다. 그럼 남는 건 100원이죠. 그렇죠. 이거 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뭐 0.444니까 뭐 5만 원, 6만 원이라고 치죠. 6만 원에 하나를 샀는데 여기가 2이니까 2이니까 얼마입니까? 5만 5천 응? 여기 11만 원, 11만 원이구나. 4면 11만 원. 5만 5천 원에 여기서 2개를 산다는 얘기죠. 2개를 사니까 여기 오니까 2짜리 2개를 샀는데 여기 오니까 4짜리 2개가 된 거죠. 그럼 팔면 여기서 산 거 하나만 남는 겁니다. 근데 투입된 금액이 44와 44로 똑같죠. 0.44, 0.44 똑같죠. 근데 그거 가지고 더블 벌었으니까 얘는 그냥 오롯이 남는 돈이죠.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올라가면 버는 거고 내려가면 뭐 날라가도 나는 원금 회수했으니까. 오늘은 수익은 뭐 없으나 이런 것도 없다 이거죠. 원금은 다 뺐다 여기서. 이런 식의 매매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조금 이상하면 천천히 올라가서 갑자기 빨리 떨어지는 경우엔 여기서 굳이 다 많이 받을 생각 하지 말고 조금 받아보고 이거는 더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가서 빨리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받을 만한 정도는 되는데 여기서 많이 다 받는 것보다는 여기서 한 반만 받고 더 내려가면 저 밑에 내려가서 한 반값 정도 나오면 한 번 더 받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다 이거죠. 어디 갔냐? 여기쯤이죠, 여기쯤. 여기쯤이죠. 0.22 정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는 언제나 방법은 같다. 거기서 뭐 단지 시장에서 차트에 약간 변형이 있고 조금씩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런 거 가지고 요런 정도면은 어느 정도 가는구나. 요런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는구나. 여기는 목요일에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금요일 되니까 이게 성공이었네.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경우 있다. 뭐 이런 정도 계속 매일매일 경험치로 쌓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매매 잘 하시고요. 좋은 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